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시민 모금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탠바이 오늘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입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이 진행한 그동안의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예. 변호사님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소송을. 네. 일제 강점기 말인 1944년이죠.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되어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3살에서 14살 어린 여자아이들이었고요. 일본에서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소녀들이 자라 할머니가 되었고 할머니들은 일본과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근로정신대 소송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하여 5명이 제기를 하였고요. 네. 2012년 제기를 하여서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2차, 3차 근로정신대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순차적으로 2019년, 2020년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또한 1심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제 양금덕 할머니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에서 소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 아셨어요? 그거는 꽤 오래전 일이라 네. 꽤 오래된 걸로 저는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대부분 잘 모르시고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아. 2012년도에 제가 기자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소송을 하신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특집을 하면서 그때 새롭게 저도 알게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99년도부터 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7명이서 같이 나고야에 가가지고 맞아요. 소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물론 나고야에서 거기는 최고재판소라고 하죠. 우리는 대법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최종 이제 기각 판결을 받으시고 졌죠. 거기에서 지시고 난 게 2008년도거든요. 이제 99년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일본에서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을 하셨죠. 제가 이걸 왜 네. 기억하냐면 제 지인이 그 법률 대리인을 나고야 법률 대리인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가끔씩 갔었어요. 그래서 왜 일본 가냐고 그랬더니 그 양금덕 할머니 그것 때문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네. 때문에 좀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비슷하게 그 관부 재판도 거기서 거의 비슷하게 있었던 시절에 함께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는 우리는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그렇죠. 할머니들은 전범 기업으로부터 강제 동원되어서 강제 노역을 당한 반인륜적 전쟁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일본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실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였는데요.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직도 강제 집행 절차의 항고, 재항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역사적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청구권 협정 운운하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제가 네. 좀 부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대법원 판결을 갔는데 소송 보러 갔는데요. 그때 다 나오셔가지고 만세를 외치셨어요. 맞아요. 그 그림을 맞아요. 저희가 봤죠. 사법주권 만세 뭐 이렇게 네. 막 하셨는데 지금 좀 다른 말이 됐지만 어. 만세하시고 그때 또 일본에서 아까 했던 소송을 도와주셨던 그 다카하시 마코토라는 분도 네. 직접 오셔가지고 그 재판을 보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분이 우시면서 너무 이제 잘 됐다, 고맙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의 착각이었던 거죠. 제3자 편지안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뭐 우리의 사법 주권은 뭐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을 말하고 있죠. 법률 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시하고 역사적 문제를 돈 문제로 치환해서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일본과 전범 기업들의 사과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처음에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협상하면서 장학재단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역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미쓰비시가 사과 문구도 이렇게 좀 넣으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걸 제가 좀 이야기.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 일본에서의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광주에서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계속하자 미쓰비시랑 재판이 끝났지만 협상을 계속하자고 해서 협상이 이제 미쓰비시에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쓰비시 쪽에서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겠다. 일본 뭐 유학생들한테 일본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다 할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죄 문구를 넣냐 마냐 이거 문제로 첨예하게 좀 의견 대립이 있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고 그게 2012년도거든요. 2012년도에 한국에서 그 재판이 시작하게 된 거죠.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양금덕 할머니가 몸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예. 들었는데 예. 송정훈 기자가 직접 네네, 만났죠. 네, 어저께 제가 그 양금덕 할머니를 뵀는데 제가 그 어제 좀 되게 많은 생각들이 조금 지나가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봤는데 할머니가 진짜 치매가 좀 심각하신지 그 벽지에다가 아들 전화번호랑 뭐 시민 모임 전화번호 다 적어놨더라고요. 한 이 정도 빼곡하게 적어놓으셨던데. 잊어버리지 않으시려는 네. 건가?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할머니 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정부가 그랬더니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가 받을까 했다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아드님이 이제 지금 어머니가 오락가락 하시는 상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좀 몸도 많이 야이시고. 류리 변호사님은 지금 이 시민 모임과 함께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2019년부터 대리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강제동원 문제는 저는 변호사로서 어떤 흥미가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 정부 이런 태도에도 같이 이제 목소리를 내주시고 화를 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돈이 들지 않잖아요. 관심이라는 건. 근데 그 관심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는구나를 되게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